근데 뭔가 한 달 된 거지, 그치? 월말 평가 이제 보니까. 새삼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주말만 오는 친구들 꽤 있죠, 여기.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엄숙한 수업 내가 되게, 그치? 약간 이런 거 되게 드문데. 낮섬과 아침 1교시와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 그러면 적어보자. 답만 일단 한번 먼저 쭉 불러줄게요. 그 22쪽에 8번부터 일 건데, 아까 그 도형 두 문제는 그렇게 될 거고, 8번부터. 자, 8번에 3과 3분의 2고요. 22쪽이에요. 8번에 3과 3분의 2. 그리고 9번에 520이고요. 네, 520. 자, 그리고 10번에 짝수. 쭉 가서 아까 그 1번, 2번 지나가고 3번에 720도. 그리고 4번에 가가 80도고요. 5번에 28도, 6번에 디귿, 그리고 7번에 70도. 이렇게 될 겁니다. 3번에 뭐였어요? 3번에 720도요. 그럼 지우시. 6번에 디귿이요. 디귿. 맞아요. 8번 아니 7번까지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해와야 될 게 그 49쪽에 4번까지인데 이거 오늘 이제 할 거거든. 그 도형을 한번 설명을 쫙 해줄 거예요. 그 이번에 과제 부분까지 해가지고 어디를 보시면 되냐? 그 전에 8번부터 봐야 되나? 그 22쪽 8번? 이거 그때 내가 안 했지, 수업 때. 그 10번만 하고 8, 9번 둘 다 안 했죠. 오케이. 그럼 이거 8번, 9번 마무리하고 오늘 저거 도형 개념 설명 한번 쫙 해줄게요. 이게 오늘 이걸 좀 해야 될 게 도형이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그게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도형들까지 다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뭐 나중에 선행하실 때도 편할 거고, 그리고 거기까지는 기초 개념이라서 문제들도 나올 거라서 알고 계셔야 돼서 한번 설명 쫙 해줄 겁니다. 일단은 8번부터 해볼게요. 일단 과제로 좀 어느 정도 문제는 다 이해를 했을 테니까 빠르게 풀이를 좀 해봅시다. 자, 결국 요 위 화살표랑 아래 화살표의 규칙을 찾아봐라 요거인데, 혹시 요거 규칙 찾아본 사람 있나? 순서를 바꿀까? 아래 화살표랑 저 위에 화살표랑 규칙 뭐게요? 규칙을 알았으면 답을 구했겠지?
얘 거가 A 플러스 2분의 B. 그러니까 요렇게 있으면은 요게 뭐라고?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B. A 마이너스 2분의 B. 그치? 그리고 그 밑에가 A 플러스 2분의 B. 그러니까 결론 요겁니다. 앞의 수에다가 뒤의 수의 절반 더한 거랑 뺀 거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 같은 기호인 애들끼리 쭉 그냥 위에 애들만 쭉 보면 2하고 아래 화살표 4 했더니 0이고 2 아래 화살표 했더니 2분의 3이고 2 아래 화살표 했더니 2고 3의 아래 화살표 했더니 1이란 말이야. 그거 얼마씩 빼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보여요 좀? 첫 번째 거는 2 빼준 거고요. 맞죠? 두 번째 거는 2분의 1 뺀 거고요. 2에서. 세 번째 거는 2에서 0 뺀 거고. 네 번째 거는 3에서 2 뺀 거지. 뒤의 수 절반 뺀 겁니다. 절반. 맞아요? 그치? 밑에는 그럼 어때? 앞에다가 뒤의 수 절반 더 해주면 저 값들 나오죠. 딱.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요렇게 있을 때 뒤의 수에 얘는 빼는 거지. 요렇게 할까? 뒤의 수의 절반 빼주면 되고요. 이 친구는 뒤의 수의 절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규칙은. 자, 그럴 거기 때문에 나한테 준 거 쭉 풀어서 써보면 자, 5 아래 세모 3이니까 5 빼기 얼마 해야 돼? 이거 2분의 3 하면 돼요? 5 빼기 2분의 3 곱하기 2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분의 11에다가 이거 위에 화살표니까 뭐 해줘야 돼? 절반 더 해줘야 되죠. 그럼 3분의 1의 절반이니까 6분의 1일 거고 그거 이제 더 해줄 거다. 자, 그럼 거기다가 또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에다가 아래 화살표하고 6이에요. 그러면 14에다가 뭘 한다는 소리야 이거? 6의 절반을 더해 빼. 그러면 3 빼주면 되죠.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런 거 계산할 때도 뭐 요거 다 미리 계산하고 나중에 2 곱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지금 보면 10 빼기 3 해도 되죠. 그치?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7 될 거고요. 요거 자 여기 계산해 주면 이것도 막 그 통분해서 해도 되는데 여기는 3분의 22 만들고 이거 3분의 1 만들면 3분의 얼마? 23 이렇게 될 거고 14 빼기 3이니까 11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랑 없어지면서 빼기 4가 될 거고 3분의 23에서 4 빼면 얼마? 3분의 11 될 겁니다. 3분의 11. 자, 요거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주면 그치? 3과 3분의 2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계산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었을 거고 요걸 이제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인데 잘 찾았네. 자, 그리고 뒤에 9번. 자, 다음 식의 네모안의 연산기호를 한 번씩만 넣어서 계산을 할 건데 계산한 값 중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의 합을 구해라. 자, 요거는 조금 잘 생각해보자. 값이 가장 커지려면 지금 9번에
32, 16, 8, 4, 2. 자, 곱하기가 클까요? 더하기가 클까요? 뭘 곱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1보다 작은 걸 곱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숫자가 1보다 작은 애들은 없잖아. 그치? 요 상태일 때 곱하기는 결국 뭘 줄인 거야? 더하기를 줄여 쓴 거니까 더한 거 그냥 더하는 것보다 곱한 게 훨씬 더 양이 많죠? 그럼 커지려면 최대한 커지려면 큰 수끼리 곱한 게 제일 클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값이 커져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큰 애를 더해줘야 크겠지. 그치? 그래서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더해줘야 될 거고. 자, 빼는 게 많이 줄어들까? 나누는 게 많이 줄어들까? 나누는 게 많이 줄어들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값이 가장 커지려면 뭘 해야 돼? 제일 작은 수를 나눠야 그나마 덜 작아지겠지. 그치? 그래서 나누기가 여기 가야 될까? 여기 가야 될까? 나누기 2로 가야 되겠죠. 나누기 4면 더 많이 나눠질 거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에 빼기가 들어가고 여기에 나누기가 들어가 줄 때가 제일 값이 클 겁니다. 그죠? 요거는 뭐 아니면 진짜 정 모르겠으면 뭐 다 넣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치? 큰 수끼리 곱했을 때가 제일 클 거고 그 다음이 이제 더하기가 들어가야 여기까지 했을 때가 가장 결과값이 클 거다 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나누기, 그러니까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거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되도록인 큰 수를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 얘를 그냥 빼? 얘를 빼야 될까? 누굴 빼야 될까? 그럼 8 여기 그 다음 거 요거 빼줘. 자, 그리고 그럼 여기 이제 더하고 여기 곱해주면 가능한가요? 그럼 각각 계산해 보시죠. 값들이 어떻게 되는가. 가장 큰 녀석은 그럼 얼마야? 518이요. 작은 녀석은? 이거 계산해주면 2 나오나? 오케이. 나한테 하라고 한 건 가장 큰 친구와 작은 친구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해주면 520 하면 될 겁니다. 응? 나누기랑 더하기랑 대비랑 그거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8이 값이 똑같을 거라서. 맞아요. 더하기 때 값은 결국 똑같이 나오긴 할 겁니다. 저기 숫자. 자, 그러면 요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저기 26쪽부터 이제 평면도형 저기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5개예요. 자, 교재 그림들이 웬만한 건 있으니까 이제 교재 보면서 할게요. 그 26쪽에 보면, 자, 막꼭지각의 성질 해가지고 나오는데,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막꼭지각은 거기에서도 누가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애매모호한 말이긴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해도 요 각과 요 각이 마주보고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막꼭지각이냐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막국지각에서 중요한 거는 제일 앞에 있는 두 직선이 만날 때예요. 네, 그게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이 만날 때 그러면 요거는 막국지각이라고 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저거는 그냥 교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두 직선이 만나야 돼요. 두 직선이 만날 때. 그럼 교각이 여기 한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여기 네 개. 이렇게 교각이 네 개가 나올 텐데, 이렇게 생기는 교각들 중에 뭐 마주보고 있는 요 녀석들을 뭐라고 한다? 막국지각이라고 한다. 그래서 막국지각의 크기는 어떻다고? 같다 라는 얘기가 요게 성립이 돼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중요해서 표시를 좀 해놓으면 좋겠고, 두 직선이 만날 때입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내각과 외각인데, 뭐 내각은 말 그대로 안쪽에 있는 각이고요. 외각은 내각을 연장했을 때 내각이 생기는 그 도형에, 여기가 내각이잖아. 도형 안쪽에 있다 그래서. 그럼 이게 만들어지는 요 직선을 연장했을 때 생기는 이 내각하고 쌍이 되는 여기를 외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각이 하나 등장하면 외각은 항상 두 개가 나와요. 이쪽을 연장했을 때도 존재하니까. 이렇게. 근데 이 외각은 얘가 됐든 얘가 됐든 크기는 어때?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쌍으로 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잡든, 이렇게 한 쌍을 잡든, 이렇게 한 쌍을 잡든, 네, 쌍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저 내각과 외각을 합치면 뭐가 돼? 한 직선이 나오니까 각도는 180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한 직선이니까. 그래서 내각과 외각은 합하면 항상 180도가 나와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삼각형에서 외곽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할 때, 자, 요건 이제 삼각형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가 각 A라고 하고요, 여기가 각 B라고 했을 때, 여기 외곽 C는 어떻게 되느냐? 각 A 더하기 B 해주면 나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왜 그렇게 되는가?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뭐 X라고 해볼까요? 자, 요렇다라고 했을 때 삼각형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X 요거 해주면 180도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 증명해 줄 겁니다. 좀 이따 증명해 줄 건데, 자, 요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X와 외곽, 얘는 내각이고 그거에 외곽인 C를 더해주면 또 몇 도가 나와야 돼요? 180도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어쨌든 똑같은 X가 있는데 얘를 더했을 때도 180도, 얘를 더했을 때도 180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런 거로 뭐가 돼요? 얘네 둘이가 같다가 되죠. 그래서 외곽을 구할 때는요, 이웃하지 않은, 딱 붙어있는, 얘랑 쌍이 되는 내각 말고 나머지 두 내각 더해주면 나오는 게 외곽입니다. 결과가 같아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동의각 억각인데, 동의각 억각. 동의각 억각 평행선 아닌 데에서 나올 수 있어, 없어? 동의각이랑 억각이란 얘기를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텐데, 처음 듣는 사람 혹시? 그죠? 이게 초등교과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라서,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들 한번 물어볼게요. 동의각, 억각, 평행선 아닌 곳에서 나올 수 있나 없나? 있죠? 그치? 있지. 지금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동의각, 억각은 그냥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거 그겁니다.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그 얘기랑 동의각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라서. 자, 우리가 말하는 동의각, 그리고 억각은 그냥 각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존재할 때 얘의 동의각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근데 평행선 아니잖아. 상관없다고. 평행선이 아니면 동의각은 서로 크기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치? 다를 수 있어. 근데 아무 상관없어. 동의각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한자로 무슨 동이게? 같을 동이에요. 위치가 같은 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크기가 같은 각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위치가 같은 각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되겠니? 그래서 크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찾느냐? 요렇게 있을 때 너무 처음부터 난이도를 높인 것 같아서 그냥 요렇게 해서 가볼게요. 일단은 자, 여기가 A다 라고 했을 때 얘랑 위치가 같은 각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면 얘가 지금 그래, 요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다. 각의 정의가 뭔지 아니 혹시? 각. 뭐를 각이라고 하게? 각. 근데 이건 초등학교 때도 나오는데. 그건 교각. 각. 초등교과랑 중등교과랑 둘 다 나오는데 각에 대한 정의가 용어가 조금 다르긴 할 거야. 그래서 조금 정확한 이야기로 해주면 각은 이겁니다. 요거는 거의 적어 놓으세요. 자, 시작점이 같은 시작점이 자, 같은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뭐게? 이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뭐게? 이루어진 이것도 중요한데 그치, 도형. 네,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도형. 그래서 각이 뭐다? 도형이라는 겁니다. 각, 도형이에요. 도형. 자, 요 말이 뭐냐면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반직선은 한쪽만 직선인 거예요. 반만 직선인 거. 그럼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요 반직선이 하나 있고 요렇게 반직선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얘네 둘은 지금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얘는 여기서 시작했고. 그치? 그럼 얘네 둘이서 지금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여기에서는 각을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에서부터. 그치? 뭐여야 돼? 얘를 요렇게 옮겨서 시작점이 같게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다고? 각을 논할 수 있는 거다. 요때 만들어지는 이게 각이다 라는 거죠. 그쵸? 자, 요게 각이에요. 그럼 동의각은 뭐라고? 각인데 위치가 같은 각을 동의각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각을 판정할 때 뭐가 필요해? 요 두 반직선이 필요해. 그래서 요 A라는 각과 동의각을 찾아라 라고 하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어떤 반직선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뭐야? 요것과 요거 가지고 만든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얘랑 동위각을 어떻게 찾냐면 일단 요 두 녀석이죠. 한 녀석 잡아. 한 녀석을 기준을 잡고 쭉 이어. 쭉 따라가. 요렇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가 다른 직선하고 만나면서 생기는 교각이 있잖아요. 이 중에 얘랑 위치 같은 애를 찾아라잖아. 방향을 봐야 돼. A가 지금 요 직선 기준에서 보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까 하면 이쪽으로 돌았죠. 그럼 여기에서도 쭉 따라가다가 교각이 나올 때 요쪽으로 회전하는 애를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A랑 동위각인 겁니다. 여기. 각의 크기는 다르지. 다른 거 아무 상관없어요. 위치만 같으면 되니까. 무슨 소린지 알겠니? 자, 그리고 또 찾아볼 수도 있지. 자, 여기랑 직선, 요 직선이랑 쭉 연장을 해볼 텐데 지금 이 경우에는 뭐야? 더 만나는 애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동위각 따질 게 없는 거지. 그래서 A랑 밑에 요 그림에서 A랑 동위각은 누구? 1번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찾아볼게요. 자, 요렇게 되면 얘도 여기랑 여기랑 요렇게 두 개를 다 봐야 될 건데 일단 노란 거 보면 노란 거 기준으로 요렇게 갈 때 A가 이쪽 왼쪽 방향으로 돈단 말이죠. 그죠? 그럼 또 똑같이 쭉 내려가요. 내려가서 여기서 교각이 생겼어. 근데 누구?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요 녀석. 요 녀석이 A랑 동위각인 겁니다. 뭔 소린지 이해하겠나? 자, 그 다음에 요거 분홍 색깔 쭉 따라가 보면 이 직선 기준으로는 A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럼 쭉 따라가면서 여기서 생기네. 여기서 두 직선이 만나요. 그럼 이 중에 오른쪽으로 돌아서 생기는 각, 여기가 A랑 교각이 되는 동위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나?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어떨까요? 여기가 B다라고 하면 B랑 동위각은 이렇게 쭉 따라갈 때 분홍색 선 따라갈 때 얘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애죠. 그럼 쭉 따라가서 왼쪽으로 회전하면 여기가 B랑 동위각인 거고 또 이쪽으로 요쪽으로 쭉 따라가면 노란 선 입장에서는 요렇게 아래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쭉 따라갔을 때 여기가 B랑 동위각인 거고 찾을 수 있겠나?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녀석 찾아주면 돼요. 그게 동위각입니다. 자, 엇각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엇각 정의 써있니? 자, 동위각은 그래서 이렇게 직선 교각이 생기면 거의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엇각은 존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봐. 요렇게 여기 교각이 한 뭉치가 있고 여기 교각이 한 뭉치가 있잖아. 그럼 4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4개에 해당하는 서로의 동위각은 무조건 존재해요. 그치? 근데 엇각은 여기가 4개라고 해서 엇각도 4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동위각은 4개 존재하는데. 그래서 엇각이 어떤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아야 돼. 엇각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종이 뭐라고 돼 있나? 평행한 두 직선이 한 직선과 평행한 아니고 그냥 두 직선이 한 직선과 만날 때 생긴 엇갈려 있는 각. 왜 거기 평행한이 왜 붙어 있지? 그 둘 다 지워버려도 돼요. 동위각 엇각에 그 평행한 붙어 있는 거 지워도 돼. 평행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있고 요렇게 한 직선과 만날 때 엇각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만약에 요 각과 여기가 A라고 할 때 요 각과 엇각은 어디에만 존재하냐면 이 내부에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내부.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이 바깥쪽 각에 해당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내가 B라고 했을 때 이 B에 대한 억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어떤 두 직선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없잖아. 이 위에 뭐가 없잖아 지금. 그죠? 위치적으로 엇갈릴 애가 없어요. 얘는 뭘 따져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녀석들이 있어야 되고 요 안에서 따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요 바깥에 있는 요 두 녀석과 요 두 녀석은 어때? 억각이 없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하겠니? 얘네 여기 요 라인이랑 요 라인에 해당하는 애는 여 너머에 또 다른 직선이 있는 거 아니면 지금 현재 그림상으로는 억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겠죠? 물론 이제 더 이으면 이제 좀 이쪽에서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요 상태에서는. 그래서 억각은 뭐야? 항상 이 내부에서 존재하는 거다. 이 내부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요거 했던 거 있죠? 여기에서 억각을 좀 따져볼 건데 여기서 따지는 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A의 억각은 누구다? 여기 위치상 반대에 있는 거 여기가 A의 억각이다 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B다 라고 잡으면 B의 억각은 요쪽 요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항상 이제 두 직선 사이에 엇갈려 있는 거 요거 찾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똑같을 거니까 얘 말고요 요 위에 요 모양에서 찾아볼 건데 좀 요렇게 해가지고 보자. 첫 번째를 자 여기가 A다 라고 했을 때 얘와 억각을 찾아라 라고 하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요쪽에 있습니다. 요쪽에.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면 요거랑 요 두 직선 사이에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요 상황이 요게 조금 좁혀진 것 뿐이지. 그지? 그래서 요 두 직선 내부에서 위치적으로 엇갈려 있는 거. 요 녀석이 억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뭐 또 요쪽에서 B가 있을 때 요 B에 대한 억각을 찾아봐라 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겁니다. 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랑 요 직선. 요거 두 개 사이에서 존재하는 엇갈려 있는 녀석인 거죠, 이거.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C가 있다 라고 하면 요 C의 억각은 어디에 있을까? 몇 개 있을까, C 억각이? 얘는 두 개죠. 어디? 여기랑 여기랑. 그치? 왜? 요렇게 바라보면 요 두 직선을 잡고 바라보면 얘랑 그 사이에서 엇갈려 있는 녀석이고요. 또 얘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두 직선 사이에 있는 C다라고 보면 또 여기랑 엇갈려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한 개만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D에 해당하는 억각을 구해봐라 라고 하면 뭐라고? 없어요. 없습니다. 얘는 내부에 이렇게 잡을 직선이 더 없기 때문에 쟤는 억각 없는 거야. 이해하겠나? 네, 요거는 처음 들어보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거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 놓으면 나중에 좋아요. 그래서 동의가 억각 이거 무조건 평행선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단순히 위치가 어떻다라고 하는 그 얘기만 하는 거니까 평행선 아니어도 동의각이랑 억각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평행선이 끼면 이제 얘기가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냥 추가되는 것 뿐이야.
이게 만약에 평행선이다.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서로 평행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여기가 A다라고 할 때 동의각은 위치상 이렇게 쭉 가서 같은 방향에 있는 여기가 A예요. 맞죠? 자, 그럼 두 직선이 생기는 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요 A도 같은 녀석일 수밖에 없고 각의 크기가 여기도 같을 거야. 맞지? 자, 근데 여기가 뭐다? B다라고 했을 때 요 둘이 합치면 180도일 거고요. 요렇게 합쳤을 때도 180도일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요 억각과 억각. 그럼 여기도 180도, 여기도 180도가 될 거기 때문에, 평행선일 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의각끼리 서로 각의 크기가 같다고, 억각끼리 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 그게 추가되는 겁니다. 평행선이면. 평행선이면 요 억각과 억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그리고 동의각끼리의 크기들이 서로 다 같다. 요게 그냥 추가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평행선이면, 자, 평행선이면 요 동의각끼리 억각끼리 각이 같다. 요 말이 되지. 그치? 근데 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동의각끼리 각이 같다, 억각끼리 각이 같다. 그럼 그 두 직선은 또 평행인 거야. 이게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수능 과정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평행선이면 동의각끼리 그리고 억각끼리의 크기가 같다. 요게 맞는 말일 때 요걸 반대로 뒤집어서 그럼 동의각과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평행선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요 둘 다 서로가 맞는 얘기인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1 더하기 1은 2야. 맞아? 요건 맞지? 그럼 요거 반대로 뒤집어볼게. 2는 1 더하기 1이야?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닌 경우가 더 많죠.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2가 1 더하기 1로 만들어졌냐?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치? 이게 보통 대부분이야. 이게 원래 보통의 현상인데 얘가 이건데 뒤집어서 그럼 얘가 이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둘 다 맞는 말이야 되는 경우가 잘 없다고.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많이 다뤄요.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몇 개 없습니다. 여러분 수능 볼 때까지 한 10손가락에 꼽을 거라서 중간중간에 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중요한 거란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되게 특별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잘 없는 현상인 거니까. 그래서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편이지. 왠지 오늘도 시간이 모자랄 것만 같은. 자, 그리고 하나 뭐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을 요거 할 때 좀 설명을 해주면, 아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초등 과정에서 삼각형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보니까 180도다 뭐 요 얘기를 했을 건데, 지금 요 각과 동의각과 요 관련된 것들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한 변도 연장하면 어차피 직선이잖아. 맞지? 이렇게 직선을 하나 만들고 여기 꼭지점을 지나는 얘와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 얘는 의도적으로 평행하게 그은 거니까 평행선입니다. 이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이제 무슨 이야기가 성립이 되느냐?
여기가 각 A라고 하고요. 여기가 각 B라고 하고 여기가 각 C다 라고 했을 때 이쪽이 뭐가 돼? 누구랑 같을까? 억각인데 A랑 같죠? 그냥 그 이쪽은 B랑 같아요. 그래서 결론 A, B, C 더하니까 뭐다? 한 직선이라서 180도 나온다 이 얘기가 되지, 그지?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인 거예요. 이해하겠죠? 왜 얘가 180도인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너무 딴 데로 세나 싶은데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삼각형은 180도다 이 말 맞을까 틀릴까? 선생님 제도요.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다를 텐데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제 나랑 정규 수업을 해봤던 친구는 귀에 딱지 않게 들었겠지만 수학에서 되게 정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내가 입에서 달고 사는데 삼각형의 정의를 물어보면 거의 내가 여태까지 만나봤던 정말 수많은 학생들의 거의 한 90%의 대답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물어보면 내각의 합이 180도요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게 만약에 근데 정의면 그게 정의다라고 하면 180도가 아닌 애는 삼각형이 아니다가 돼버리거든. 그죠? 네, 삼각형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180도가 아닌 삼각형이 존재합니다. 여기를 그냥 지구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북극이라고 치고요. 여기가 북극이다 치고 여기가 적도다라고 하면 뭘 해볼 수 있냐면 여기 적도 아무데나 점 하나 찍어요. 내가 여기에서 북극으로 레이저를 쏠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90도로 가겠죠. 왜냐면 북극이니까 수직 방향이잖아. 맞지? 근데 내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여기에서 또 북극에다 쏴. 그럼 여기에서 여기도 직각일 거거든. 요렇게. 그럼 요거 두 개만 합쳐도 각이 몇 도야 이거? 그럼 얘는? 그죠? 그럼 얘가 삼각형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각이 3개 있으니까 삼각형이 맞아요. 삼각형의 정의는 뭐야? 세 점 아니면 세 각과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둘러싸인. 세 각 있고요. 선분 있죠. 그럼 이거 삼각형이거든. 근데 각의 합이 보니까 얼마야? 180을 넘어요. 그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야? 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평면에 있어야 됩니다. 평면. 우리가 말하는 평면 이렇게 납작한 거. 요 평면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 납작한 이 평면을 이렇게 불러요. 유클리드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유클리드 누군지 들어봤죠? 알아요? 여러분 공부하는 요 책을 2500년 전에 쓴 사람. 2500년 전이면 기원전. 요 유클리드라는 선생님께서 원론이라고 쓴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학교까지 배우는 대부분의 도형을 다 이때 나온 거야. 기원전 때. 그래서 요 분이 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 요 납작한 평면에서의 이야기라서 그때는 이렇게 구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을 시절이 아니라 납작한 데에서 있는 얘기들이라서 요 납작한 평면을 유클리드 평면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뭐라고 부르냐? 얘는 구면이라고 불러요. 구면. 구 평면 위에서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오목한 데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 오목한 데 있는 삼각형은 어떨 것 같아? 잘 생각해봐. 평면일 때 180도였어. 볼록하면 180도가 넘어. 오목한 데 있는 삼각형은 어떻게? 네,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다. 이걸 정의로 알고 있으면 큰일 난다. 좋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요까지 이제 했으니까 요건 지우고. 오늘 문제 풀 때 필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오늘 문제 다 못 푼다, 이거.
자, 무슨 이야기가 들어가냐면 나한테 어떤 다각형이 주어졌을 때요. 다각형이 주어졌을 때 그 다각형이 몇 도일까요? 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몇 각형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몇 각형이 되든 상관없이 어떤 다각형을 줬을 때 요 안에 있는 각을 다 더하면 몇 도일까에 대한 이야기. 자, 그거 어떻게 구하냐? 그냥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 내 맘대로. 하나 잡은 다음에 이 점에서 대각선들을 쏴요. 하나, 둘, 셋, 오이. 셋, 요렇게 대각선들을 쏴요. 자, 그럼 삼각형이 지금 몇 개 나왔게? 4개 나왔죠? 삼각형이 4개 나왔는데 얘네 각들을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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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다 들어가고. 자, 그럼 지금 빨갛게 칠된 애들이 삼각형의 내각인 건데, 그치? 얘네들 지금 다 합쳐보니까 누구랑 같아? 원래 있던 다각형의 내각들이랑 똑같죠, 지금 결국. 그쵸? 그래서 다각형의 내각의 합 어떻게 구하냐? 요렇게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요 삼각형이 몇 개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몇 개 나왔어요? 4개 나왔죠? 그럼 얘 내각은 몇 도?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럼 대각선을 그어줄 거기 때문에 사실 대각선은 뭐야? 내 양옆에 지금 딱 양옆에 손잡을 수 있는 애들 빼고 해요. 그리고 나 빼고. 나 빼고 내 양옆에 있는 애들 빼고이기 때문에 지금 요 자신이랑 요 양옆에 있는 점 2개는 빼야 되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총 나오는 게 n-2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십각형의 내각의 합을 구해라 라고 하면 삼각형의 개수는요 8개 나올 거예요. 8개 나올 거고 그 8개니까 180도 곱하기 8 해주면 나오는 게 십각형의 내각의 총 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삼각형이 몇 조각 나오는지 세주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까지는 알아야 문제가 풀릴 거라서. 그리고 대각선의 수. 자, 그럼 그것까지 해버릴까? 그 32쪽 보면은 다각형에서의 대각선의 수 나올 건데 어차피 이거랑 이어서 해야 되겠네. 자, 대각선의 수는요 지금 보면 내가 이 녀석이 대각선 그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나 빼고 내 양옆에 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십각형이다를 기준으로 하면 내가 한 점을 잡고 대각선을 쏴봐 하면 나 빼고 내 양옆에 뺄 테니까 몇 개 쏘니? 7개 쏘지. 삼각형 개수 말고 대각선이 몇 개냐 라고 하면 그죠? 7개 쏩니다. 7개. 근데 그 7개를 쏘는 요 점이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십각형이면 10개 존재하죠. 그래서 10개가 더 나올 수 있다. 근데 대각선이잖아. 선 뭐야? 선분입니다. 선분. 이거 선분이에요. 그럼 선분은 요렇게 있을 때 A에서 B 간 거랑 B에서 A 간 거 다른가 같은가? 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요 총 개수가 이쪽에서 간 녀석이 있을 텐데
이쪽에서 온 녀석들도 항상 있거든. 그죠? 그래서 개수가 총 뭐 돼 있는 거예요? 2배가 뻥튀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줘야 돼? 이거를 반으로 나눠줘야 총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35개. 그래서 여기 개수는 뭐예요? 총 10각형이면 10개 되는 거고요. 12각형이면 12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는 게 뭐야? 그럼 그 도형에서 내가 점 하나 찍었을 때 걔가 긋는 대각선의 수니까 3개 빼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항상 3 차이 나야 된다라는 거 또 아시면 되고, 대각선의 수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그 삼각형 숫자를 얘기를 해보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걸 3토막을 내면 3번 이렇게 자르면 몇 토막 나와? 4토막 나오죠. 대각선이 이 도형 자르는 거잖아. 3번 자르면 몇 개 나와? 삼각형이? 4개 나오죠. 그럼 7번 자르면 삼각형은? 그래서 삼각형의 개수는 요 대각선 수보다 하나 많아요. 대각선 수가 한 점에서 이렇게 쏘는 대각선 수가 7개라는 것 자체가 뭐야? 7번 자른다라는 얘기니까 삼각형은 몇 개? 1개 더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각의 합 구하면 어떻게 돼? 여기에다가 이제 180도 곱하면 나오는 게 이 녀석의 내각이고, 만약에 제가 정십각형이었어. 그러면 한 각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다 똑같을 테니까 각이. 이거를 10개로 나눠주면 십각형에 한 내각 나오겠지. 정십각형에. 그죠? 그거까지 그냥 하나에 묶어서 보시면 되겠다. 사각형 성질을, 그리고 31쪽에 사각형 성질만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문제 들어갈게요. 저것도 뭔가 안 하자니 되게 찝찝한 내용들이라 알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 삼각형 정의 뭐였지? 그럼 사각형 정의는 뭐게요? 각이 4개고, 각이 4개이면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 다각형의 정의가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그럼 원은 다각형이게요? 아니게요? 왜 아니게요? 왜 아닐까? 원이 다각형이 아니니. 그치? 선분은 누구야? 직선을 자른 거야. 그치? 직선을, 구간을 딱 정해서 자른 게 선분이에요. 그럼 얘는 휠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선분은 항상 직선의 일부입니다. 근데 원은 뭐야? 다각형은 선분으로 이루어진 녀석이다 라고 했는데, 원은 곡선이라서 선분이 아니야, 애초에. 그치? 그래서 다각형이 안 돼요. 사각형의 정의도 그래서 각이 4개이면서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냥 임의의 사각형은 어떤 녀석이야? 각 4개, 선분 4개만 있으면 전부 다 사각형인 거예요. 뭐 요런 녀석도 뭐 예를 들어 요런 녀석도 사각형인 겁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에서 조건이 하나가 추가가 되면 뭐가 되냐면 사다리꼴이 돼요. 근데 이거 무슨 조건 추가돼야 되게? 한 쌍이라도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돼서 뭐 요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해지죠. 얘랑 얘가 평행하면 사다리꼴입니다. 평행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사다리꼴은.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게 평행사변형인데, 평행사변형은 뭐가 필요할까? 두쌍의 변이. 말 그대로 평행한 4개의 변을 가진 도형이다 이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름 자체가 평행한 4개의 변을 가진 도형.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변이 4개가 있는데 사각형이니까. 근데 요 4개의 변이 서로 이렇게 평행한 녀석이 평행사변형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에서 갈래가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갈래가 이제 마름모와 직사각형 요렇게 갈래가 갈라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얘네는 어디에서 갈라진 녀석이야? 라고 물어보면 어디에서 갈라졌게? 아니. 기원이 어디야? 얘네 둘의 기원이. 누구에서 갈라졌어, 지금? 평행사변형에서 갈라졌죠? 평행사변형에서 갈라졌죠? 그러면 얘네는 둘 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요, 안 하게요? 직사각형은 평행한 거 알겠는데 마름모는 이렇게 마름모 있을 때 얘랑 서로 평행이 아니야. 무조건 평행인 겁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출발해서 간 녀석이기 때문에 요게 서로 평행하지 않으면 그건 마름모가 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무조건 평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행사변형에서 조건이 추가된 게 마름모야. 평행사변형도 이 두 개의 길이는 서로 같아요. 요 두 녀석과 요 두 녀석은 서로 길이가 같은데 요게 이 4개가 다 같아지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마름모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평행사변형 안에서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게 마름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이거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은 겁니다. 알겠죠? 직사각형 뭐 당연히 평행한 거고요. 그리고 요 두 녀석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인 거고. 알겠지? 네. 뭐 평행사변의 성질 더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차차 그때 하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좋겠다. 자, 그 3번 봐봅시다. 3번. 요거 저 별 모양에 관한 거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줄 건데요. 이거 문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1, 2, 3 더하면 180도, 4, 5, 6 더하면 180도여야 되고 뭐 그런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을 건데, 요거 하나 알고 계셔야 돼서. 자, 요 별 모양이 이렇게 존재할 때 여기가 뭐 A, 여기 B, 여기가 C, 여기가 D, 여기가 E다 라고 하면 요 바깥에 있는 A, B, C, D, E 다 더하면 몇 도일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하면 나오는 게 180도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왜 180도냐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들어요? A, B, C, D, E 중에 하나만 골라봐. C. 자,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다 모아볼게. 어떻게 모을 거냐? 자, 요렇게 한 녀석 삼각형을 잡아보면, 아까 요 외곽 하나는 뭐랑 같다 그랬죠? 얘랑 안 닿아 있는 내각 2개 더한 거랑 같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랑 같아? A 더하기 D와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 요렇게 해서 보면 얘는 이것도 외곽 하나인데 요 외곽은 누구랑 같아? 안 닿아 있는 요 두 녀석과 같거든요. 그래서 B 더하기 E와 같아요. 그럼 결론? 요 삼각형 안에 있는 거 다 더해보면 결국 A, B, C, D, E 더하는 거랑 같은데 삼각형 한 개니까 총 몇 도? 180도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더해주면 이게 180도 나온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좋다. 여기까지 설명이 끝인데 풀 시간이 없네. 큰일 났네. 자, 그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 2, 3 더하면 180도, 4, 5, 6 더하면 180도고요. 7, 8, 9, 10을 더하면 걔는 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요렇게 보면 돼. 요렇게. 요 사각형 모양으로 보면 되죠. 그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하면 사각형이니까 360도 돼야 돼서 180 더하기 180 더하기 360이다 라고 해주면 720 나오는 거고, 4번은 괜찮겠지? 그리고 자, 6번에는 잘못된 거를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는데, 자, 디귿의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 너무 대놓고 아니어가지고, 그죠? 네, 너무 대놓고 아니어서 이거 뭐 설명할 길이 없긴 한데,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냐라고 하면 그건 맞는 얘기인데,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지. 네, 뭐 요거는 됐고요. 5번 문제는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중심이 안 맞네. 자, 요렇게 있을 때 얘가 62도라고 한 거고, 여기가 62도. 자,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그거예요. 원 위에 있는 거고, 여기가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이라 여기가 62도가 된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쪽 각 구할 수 있죠, 여기? 나한테 구하라고 한 거는 기역각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렇게 있으면, 그치, 아직 3-2까지는 안 했을 테니까. 그럼 여기 말고 여기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여기 얘가 뭐야? 이거 두 개 합친 걸 거니까. 그럼 여기 몇 도? 여기 124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뭐야?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이거든. 그럼 180도 삼각형 내가 180도에서 남은 거 지금 몇 도야? 124도 저기 있으니까 56도 남아있죠. 그 56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네, 반반씩 들어갈 거라서 여기가 각각 몇 도가 돼야 된다? 28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역이 28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7번은 저거 뭐 평행선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이건 뭐 62도 바꾸면 되죠? 내리면 되죠, 억각 그걸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 자, 그 49쪽 4번까지 일단은 좀 해서 오면 되겠고요. 마방진을 설명할 시간이 없네. 자, 마방진 이거 근데 아예 하는 지금 방법을 설명을 안 해주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그냥 어떻게 하는지 팁만 조금 알려줄게요. 하면 이제 과제하면서 좀
문제에서도 설명이 잘 돼 있어갖고 보면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나씩만 해볼게. 하나씩만. 자, 십자형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 1번 그거 보면 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운데 수 들어갈 수 있는 걸 모두 구해라잖아. 근데 나한테 준 숫자가 3, 4, 5, 6, 7, 8, 1, 2, 3, 4, 5, 6, 7, 1, 2, 3, 4, 9까지. 자, 봐봐. 가운데 수는 마방지는 뭐예요? 요렇게 더하든 어떤 방향으로 더해도 값이 다 같은 녀석이잖아. 그치? 그럼 봐. 이 가운데에 있는 녀석은 모든 수의 합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녀석이야. 그치? 그럼 얘는 어차피 어떻게 더하든지 간에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빼버려도 되는 거야. 얘 빼고 나머지 녀석들끼리 더했을 때 같아야 되잖아요. 결국엔 얘는 어차피 다 똑같이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그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가운데 수로 들어갈 수 있는 녀석들을 보면 후보가 이 녀석이 되면 만약에 3이 들어갔어. 그럼 이제 남은 애들끼리 뭐 하면 돼? 한 맞추면 돼.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그치? 그럼 13, 13, 13 되니까. 맞죠? 그래서 3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5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 5 들어갔을 때는 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합 맞춰보면 어떻게 지어야 돼 이거 합? 이거 합 안 나오지? 그쵸? 그냥 5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빠졌을 때 합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럼 이제 5는 아닌 거고 4 같은 경우에도 안 되지 않아? 없으면? 그죠? 그럼 6은 뭘로 맞춰줘? 5, 7, 12, 12, 12 되지? 그죠? 쌍 되죠? 그래서 6도 가능하고 7이랑 8은요 지어보면 쌍 안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9 해보면 여기 11, 11, 11 하면 맞지? 그치? 그래서 가운데로 가능한 녀석들은 3, 6, 9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된다. 자, 요런 이야기들이 이어질 거라서 일단 과제로 해보시고